인권 활동가한테 무슨 채찍을 더 휘두르려고.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저는 제가 이러고 있는 것도 다 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 활동을 할 건데? 갑자기 회의에 나오라는 거예요. 의견을 자꾸 내라는 거예요. 네, 의견이 없어. 나는 그냥 배우고 싶어. 알려줘. 저도 제 미래가 어두워요. 아, 뭐 지금 선배 활동가한테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권재단 사람 20주년을 맞아서 각 인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좀 여러 군데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나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뭐 가족 구성권 연구소나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 HIV/AIDS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에서 이주인권 활동하고 있는 강다영입니다. 줄여서 용나집이라고. 네, 용나집. 투명 가방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실례지만 활동 연차를 여쭤봐도 될까요?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25년. 자, 여기 혹시 전 5년 차. 5년 차. 네. 저도 5년 차. 5년 차, 오. 5년 차, 25년 차. 저희 합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 내용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아마 스타일도 좀 다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활동 스타일,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소품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오. 해볼게요. 오, 아, 사회자도 있군요. 그럼요. 아, 궁금하다. 저도 오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예, 네. 네. 오목판인데요. 네. 그냥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돈이 얼마 필요하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예쁘게 잘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 그러면 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너무 멋지다. 진짜 멋있다. 진짜요? 뭐 약간 단체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거 정도? 짠. 귀엽죠? 네. 네. 잘한다. 이 뭘까요? 수제 느낌인데요. 약간 그 걱정 인형 같은 맞아요. 스트레스 볼인데요. 이게 이주인권 활동을 하면 특히 좀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부대끼면서 동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입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해가지고 초반에 좀 그 밸런스 잡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 밸런스 잡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릴리프 하는 그런 것들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좀 이 판에서 오래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활동의 지향성을 좀 이렇게 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봐. 네. 그래서 저는 펜을 가져왔는데요. 뭘 잘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활동을 5년 동안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활동가로서. 근데 이거 하나만은 내가 진짜 자신 있고 다른 것보다 이걸로는 잘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요청을 받으면 하는 게 글이어서 그냥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펜? 와 너무 멋져요. 가져왔습니다. 이 펜으로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 쓰시는 건가? 아, 좌시하지 않겠다? 아니 그냥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네. 아, 펜. 자, 과연 타리님의 캐릭터 소품은? 지금 처음 보셨죠? 네. 난 실물로 처음 봐 이런 거. 아이고, 네. 큰일 났네. 저도요. 네, 채찍이고요. 이게 이제 뭐 BDSM 도구죠. 맞아요. 제가 채찍을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인권 활동가한테 무슨 채찍을 더 휘두르려고 휘둘러야 된다고 그걸 채찍을 가져가냐 그래서 아 그런 게 아니고 당근과 채찍의 그게 아니고 즐거움과 관련된 도구로서의 채찍. 그리고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고통과 단순한 기쁨은 없는 것 같다.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에도 고통이 있고 어떤 활동가의 피약적 즐거움인가요? 그래서 그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 자체가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 아이러니를 그냥 안고 가자. 하지만 즐거움을 잊지는 말자. 이런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와, 채찍에 이런 의미가. 실제 사용하시는 거. 네네. 오. 네. 네. 사용하시죠. 사실 저희가 섭외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활동가가 1,000명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자. 네. 그래서 세 분은 그냥 한국에서 인권 활동가라는 게 몇 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그 질문 보고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지금 몇 명이지? 저는 일단 1,000명이 너무 작지 않나. 이미 1,000명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한 네. 500명. 그러니까 한 500명? 500명 될 것이다. 근데 저희 재단에서는 작년까지 매년 이제 추석 선물을 활동가들한테 줬어요. 맞아. 근데 그 추석 선물을 받는 활동가들의 대상이 이제 전업 활동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상근 이상의 어떤 단체에 네네네.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조직에서 신청을 받기도 맞아요. 하고 신청 안 하신 데는 저희가 막 전화해가지고 신청하시라고 해요. 근데 그 숫자가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180명에서 많아야 230명. 그러니까 추석 선물은 좋은 거니까 그때 반짝 늘어난 게 그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활동가가 한 줌인 건가? 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나도 받았었는데. 다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활동가들이 전업 활동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명 정도라고 하면 거기서 딱 5배만 많아진다.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줄까? 저는 일단 정당 정치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정치인이 되어야 혹은 정당에 들어가야 정치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인권 활동가들이 많아지면 훨씬 그 밖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이 많아져서 저의 되게 오래된 불만은 국회와 정부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불만인데 그 균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가장 희망적인 바람을 일단은 얘기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인권 활동에서도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려고 하는데 늘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계속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전업활동가가 아니면 삶에서 갑자기 시간을 내서 뭐 내일 오전 회의, 뭐 기자회견 이런 거를 다 따라가는 게 사실 좀 여력이 뭔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권 활동가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더 다양해질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체류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법무부에서 뭐 여러 액션을 취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떨떠름해 하면은 좀 그거를 좀 되게 기발하고 재미있게 인권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팀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항상 해요. 어벤져스처럼 네. 모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탤런트가 있어? 같이 해보지 않을래? 우리 동지가 되지 않을래?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전 5배가 늘어나면 정말 우리가 지금 못 가는 현장, 맞아. 정말 차마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하든 특히 또 활동가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누굴 만났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네.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권 활동가가 1,000명이 되면 인권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현장들이 그만큼 늘어날 네,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현장의 인권 활동가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는 인권 활동가의 수가 지금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사회가 그 수를 늘릴 만큼의 어떤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서 계속 그 수에 머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규 활동가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이 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신청하는 수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이탈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을 만든다. 지금 이 전업 활동가 200명인데 1000명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이제 때려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참 그만두고 싶다. 혹은 그만뒀었다. 활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권단체 활동이 좋은 이유는 사장님이 없어서인데 나쁜 이유도 사장님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없는 게 낫다. 자영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은 사장은 또 나도 싫어요. 내 사장도 싫어. 네, 생각만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처음 활동했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성소수자 단체에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인권에 대해서 이제 1도 모르고 그냥 단지 나의 커뮤니티를 찾아야겠다. 갔더니 막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잔뜩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거기서 이제 일단 청소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의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 근데 막 거기 막 10년, 20년 활동한 사람이랑 내가 맞다이를 떠야 되잖아. 막 토론을 하고 네 의견을. 네, 의견이 없어. 나는 그냥 배우고 싶어. 알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의견을 내야 되고 주체적이어야 되고 막 단체를 대표해서 어디 연대활체 회의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럴 활동가로서의 제목이 못 된다. 두 분은 어떠세요? 한 번에 뭐 보도자료도 써야 되는데 누구랑 연락도 해야 되고 내일 장소 섭외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누구 오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 장소에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하나하나 다 연락 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될 때 좀 사람이 슬퍼지더라고요. 사람이 좀 불행해지고 그냥 활동 자체는 해소 창구기도 해요. 제가 약간 좀 분노가 많은데 저는 약간 화가 많은 사람들이 좀 활동에 적합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잘 이거를 조련할 수 있는 걸 이제 활동에서 배우는 거죠.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글로 이렇게 이제 뭐 기자회견도 조직해보고 사람 만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화만 내선 아무것도 안 된다. 약간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건데 그 과정이 저한테 조금 약간 덜 사는 걸 좀 덜 무력하게 만든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일단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활동을 안 하면 이 점점 이 안 좋아지는 세상에서 더 저는 좀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 없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 두 분이 한 번도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아니, 나는 몇 번씩 가도 돼. 내가 진짜 활동가가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활동을 할 때 계속 고비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막 막 완전 나 이 활동이 너무 좋고 하니까 여기 다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점점 이제 이 활동의 연차가 5년 차밖에 안 됐지만 쌓여갈수록 이 활동가의 미래가 있나?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5년이나 하시고 계셔가지고 여기 미래가 있긴 하는데 아니 저도 제 미래가 어두워요. 어두워 지금 다. 어딨어 미래가. 어디야 어떻게 해? 저도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미래는 걱정입니다. 네.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조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드는 여러 병원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활동가로 계속 그러니까 산다면은 내 임금은 사실 크게 오르지 않잖아요. 저희 다 현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 일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지?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이 거예요. 일을 계속했을 때. 네,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난 이 일이 너무 좋고 하는데 삶의 안정성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활동가로서 계속 생각할 때 이 미래가. 그래서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과연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인권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수도 적으니까 한 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안에서 관계가 한번 살짝 틀어지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판을. 네. 다른 데 가도 다 아는 사람이 네, 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돈 문제는 그런데 그 관계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제 관계가 틀어져도 또 당당하게 또 하다 보면 네. 또 어디선가 만나고 퀴어 문화 축제처럼 약간 가면 다 만나지만 평소에는 그렇죠. 뭐 인사는 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사는 안 할 수 있지. 웬만하면 인사는 하고 인사는 합시다. 그러니까 인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인사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했으면 좋겠고 멀리서 이제 목례라도 하고 명절이니까 그날을 이제 하고 각자 또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그런 줄. 저도 그런 게 고민이 될 때 오래 활동했던 선배 활동가한테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야, 돈 많이 버는 파트너를 만나. 쟤도 보면 와이프가 돈 벌고 쟤도 누가 파트너가 또 남편이 돈 벌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부치로서 어떻게 그래요? 약간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 근데 진짜 그렇다요? 아니 그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정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집이라던가 저도 이제 막 월세 전세만 해도 벌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은 내가 이제 모을 수 있는 자산도 한정적이고 내 집 마련은 언제 하지?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은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오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뭐냐면은 그럼 부업을 뭘 하지? 그러니까 활동을 이걸로 하고 부업으로 뭘 하지 해서 저도 부업 많이 해요 지금도. 그쵸. 이 활동이 좋으니까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안정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뭘 하지란 생각에 한창 막 고민할 때는 알바몬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 새벽 편의점 알바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옛날에 영어를 가르친 적 있었어가지고 다시 영어 과외를 하면서 이 일을 할까? 그럼 이제 부수입을 하면서 내 미래를 챙기면서도 난 이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과외라는 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스케줄이 변동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학생한테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가들한테 임대주택 있으면 활동을 좀 오래 하지 않을까? 그렇죠. 쉐어하우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 너무 많이 부딪혀. 함께 사는 건 조금 함께 사는 건 더 많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으면은 활동가들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집 말고 또 다른 기반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 돌봄? 그리고 또 아플 때 뭔가 대책이 있다 하는 건 또 많은 걱정을 덜어줄 것 같아요. 맞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 내 가족, 내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나 인권활동가 하겠다고 하면은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비추천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추천 비추천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새겨져 있는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제가 이러고 있는 것도 다 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좌시하지 않는 팔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권유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추천하잖아? 더 한다? 맞아. 왜? 나 활동 할 건데? 하면서 막 이거밖에 못한다. 맞아. 저도 엄마랑 아빠랑 막, 다영아 너 정말 활동가를 할 거니? 다른 거를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건 어때? 저희 엄마 막 인권 무슨 스티커가 오면 막 숨기고 이랬어요. 이거 붙이고 다닐까 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말렸거든요 주변에서. 맞아. 근데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의지로서 해야 된다. 팔자다. 그래서 아까 이게 성 정체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린다고 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고 말리면 더 하고 싶고.
1,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기초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권활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어떤 지원책을 사실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단체마다의 사정으로 하게 되면 너무 각자 도생이 되게 어려워서 연달아서 저는 그 단체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단체 그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3 지원 조직 같은 것이 뭔가 잘 형성되는 것이 뭔가 이탈률도 줄이고 늘 불안정성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활동가가 이 사회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좀 인식되는 게 좀 이렇게 퍼지면 그럼 활동가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알면서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직업을 활동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활동을 진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재정적 기반이 좀 제대로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활동가 서로 이제 서포트하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주는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멘탈 관리와 이제 그리고 또 사실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생겨나는 어떤 시너지와 그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고 한데 정작 그 활동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적은 거고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돈을 써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좀 더 이렇게 생기 있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면서 이탈률도 조금 방지하고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활동가라고 했을 때 일단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보다 일단 시민사회 안에서 인권활동가들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먼저 인정이 되면 좋겠어. 여성단체랑 인권단체랑 뭐가 다르지? 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지? 왜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지? 사실 그런 지원 체계로부터 저는 더 독립되어 있는 곳이 인권활동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이 가지려는 저 독립성이 무엇인가가 일단 시민사회부터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좀 더 인권활동가들이 자신의 좀 위치성을 잘 잡고 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그래서 활동가들 스스로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긍심이랄까? 그리고 또 용기?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식의 활동의 성격을 좀 잘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시간과 자원인데 이게 정말 긴 호흡으로 내가 이 활동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생계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의 활동을 정말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불안도 되게 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결국은 같이 토론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을 또 배정하는 게 또 바쁜 와중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각자의 역할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서로 어떤 걸 또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좀 마련해 주는 역할 또 누군가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랑 편하게 말할 시간이 일 외에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너무 필요하고 왜냐하면 너무 롤모델이 궁금한 거예요. 결혼할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여성 파트너랑 살 예정이고 동거할 계획도 없고 막 이런 조건에서 나는 이 자산과 뭐 이런 걸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까? 근데 우리 단체는 아니지만 다른 단체에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근데 제가 뜬금없이 가서 어떻게 사세요? 이러고 물어볼 수는 좀 없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아니 쭉 지켜보니 저랑 약간 형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어떠세요? 약간 근데 뭐 좀 알려주시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 하죠. 저분은 어떻게 활동하실까?
저분은 다른 게 있나? 막 근데 참 이영혁이 그러니까 선배 활동가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쓰고 거기다 동료로 이렇게 네. 퉁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50대, 60대 진짜 20, 30년씩 활동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선배 그룹이고 우리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서적으로 이런 지지망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싸워서 막 서로 토론해갖고 막 이런 상대가 아니라 술 한 잔 사주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약간. 일적으로 수평적인 것과 또 사실 이 사람이 나보다 이만큼 많이 경력이 있다는 건 전 다른 문제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혼동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평등이 그 먼저 이렇게 오래 활동한 사람한테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활동가로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공유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눌 책임이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자리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활동가가 가진 게 경험과 고민밖에 없어서 나눌 게 그거밖에 없다. 그걸 못 나누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나오면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 말할걸요. 아마 활동가들은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저기 카메라만 좀 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근데 혹시 다들 이제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막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해주고 싶은 조언? 그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퀴즈티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지금도 저 스스로 저연차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좀 뻔뻔한 게 5년을 약간 견디게 해줬던 게 뭐냐면 여기는 존재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건 그 다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면은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냥 앉아만 계셔도 너무 힘이 돼요. 잘하는데요, 모집을? 앉아만 계세요. 뭐 하는데 존재 자체가 힘이. 그래서 좀 뻔뻔하게 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사실 배우는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시간이 쌓아주는 게 있어서 굳이 저연차 때 뭔가 효율성과 뭔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존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거든요.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되게 또 오랜만에 이제 이주 인권판이 아닌 다른 인권판 쌤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걱정했어요. 약간 와서 별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되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서 그리고 되게 듣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끄고 진짜 얘기를 시작할까요? 진짜